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몰아붙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대통령 자격으로 암호화폐를 적극 띄우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80도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냥 표면적인 산업 육성을 넘어서 그 뒤에는 상당히 전략적인 노림수가 깔려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 열린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곧 암호화폐 관련 법안에 서명하기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신의 작년에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춘 지니어스 법안에 이미 서명을 했었고, 이 조치가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함이고 또 부분적으로 중국이 이 분야를 주도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현재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일명 클래러티 법을 마련 중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런 암호화폐 정책들 덕분에 미국이 세계 암호화폐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트럼프 본인을 포함해 이 미국 당국 전체가 암호화폐를 경계하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태도를 바꾼 걸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또 시장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암호화폐까지 포용해서 세계 금융의 주도권을 쥐려는 큰 전략이 읽힙니다. 특히나 달러 패권을 지키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노림수가 분명한 상황인데,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앞세워서 국제금융 영향력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죠. 하지만 여기서 미국은 오히려 민간 암호화폐를 정면으로 포용을 하면서 그 판을 아예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스테이블코인 같은 것을 법으로 규율해서 철저하게 미국 달러랑 국채로서 100% 뒷받침하도록 만든 겁니다. 결국에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처럼 이 새로운 금융기술인 암호화폐를 미국식 틀에 담아버린 거고, 여기에는 정치적인 계산까지도 깔려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을 한 것처럼 작년 당시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서명한 데에는 정치적인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부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면은 기술산업 종사자라거나 이 젊은 투자자층의 표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모습들이 차세대 혁신을 이끄는 지도자 이미지로 이어지고, 또 이런 것들이 표를 얻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적인 환경도 한몫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추면서 시중 자금 상황이 한결 나아졌고,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 중반으로서 작년보다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금리 압박이 완화되니까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을 했고요. 위험자산 투자 심리도 살아났습니다. 이런 거시 환경에서는 이 새로운 금융정책을 밀어붙이기도 수월해요.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경기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암호화폐 같은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워가지고 성장 동력으로 삼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미국이 내놓은 조치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2025년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이죠. 이 법안은 한마디로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지 정한 법안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랑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는 코인들을 말하는데, 이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받은 돈의 100% 현금이나 미국 국채로 보유하라, 이런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회사가 10억 달러치 달러 코인을 발행했다면은 그 10억 달러 전부를 은행 예금이나 미 국채같이 안전한 곳에 넣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준비금이 100%가 없다, 그러면 발행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조치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먼저 투자자들이 이 코인은 진짜 달러로 제대로 뒷받침되어 있구나, 이렇게 안심하게 됐어요.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정말 달러로 보장이 되어 있는지, 발행사가 마음대로 돈을 굴리는 건 아닌지 의심이 정말 많았었죠. 하지만 이제 법으로 투명성을 강제하니까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효과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은 미 국채를 사서 쌓아둬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전 세계 시장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사고 팔 때 쓰는 달러 코인 뒤에서는요, 결국에 미 국채가 깔리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 엄청난 이득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자체가 미국의 부채 소화로 이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정리해드리자면 미국은 이 법안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함과 동시에 달러 패권을 한층 강화하는 이런 묘수를 둔 겁니다. 다음으로 지금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러티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인데요. 아직까지 최종 통과는 안 됐지만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대략 4가지 방향으로 요약이 돼요. 먼저 어떤 코인은 미국 SEC 소관이고 또 어떤 코인은 미국 CFTC 소관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경계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권한이다, 이렇게 다투기도 했었는데 이제 법으로 기준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 발행 프로젝트들의 공시랑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코인을 새로 발행해서 자금을 모을 때 어떤 정보는 공개해야 되고요. 또 사기를 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안심할 장치를 법에 담아버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개인 간의 P2P 거래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해요. 이 법이 기술 혁신 자체를 옥죄지는 않겠다는 취지인데, 이어서 네 번째로 이 중앙화 거래소나 중개자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지웁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 거래소는 고객 자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시세 조작 같은 거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조항을 넣는 식인데요. 한마디로 탈중앙화의 본질은 살리되 중앙화된 관문들은 제대로 통제하겠다는 접근입니다. 이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까지 회색지대에 있던 많은 코인 비즈니스가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규정이 애매해서 문을 닫았던 코인 거래나 서비스들이 다시 한번 또 기지개를 켤 수 있겠죠. 규칙이 불명확할 때는 보수적인 기관일수록 참여를 꺼리겠지만 이제 룰북이 나오면은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 이게 산업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마음 놓고 사업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느낀 거라는 거고, 실제로 최근 코인베이스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이 해외에 있던 여러 가지 크립토 기업들도 법이 명확해지면 미국 시장에 재진출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거.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다시 떠오를 조짐이 보이는 거죠. 물론 여기서 반대 의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코인업계 일부에서는 규제가 너무 엄격하면 혁신을 해칠 수 있다, 개발자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디파이처럼 중앙 주체가 없는 분야까지도 규제하려고 들면은 자칫 잘못했을 때 미국 시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목소리보다는 규제 명확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워낙에 그간 불확실성 때문에 피해를 본 투자자, 기업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룰이 명확하면요, 제도권 큰손 자금도 안심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요. 산업 자체도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요즘에 미국 정치권에서도 중국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빨리 법 제정하자 이런 초당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클래러티 법안은 가까운 시일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테이블코인 시장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니어스 법안 이후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들은 황금기를 맞았죠.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큰손 자금도 안심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게 됐고, 그 결과로서 시가총액 기준 스테이블코인 총량이 3천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2천억 달러 남짓했던 것이 거침없이 불어난 건데, 특히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 서클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USDC의 발행사인 서클은요, 매달 준비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신뢰를 얻었고요. 미국 정부랑도 긴밀히 협력해가지고 이런 이미지 덕분에 발행량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테더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로 서클 규모가 커진 상황인데, 테더 측에서도 준비금 공개를 확대하는 여러 가지 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투자 자금은 투명성, 그리고 미국 법률 체계의 보호를 갖춘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더 선호하는 흐름이죠.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전략들이 이렇게 암호화폐 달러마저도 미국산이 주도하게 만드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 시장 파생 상품 부분도 언급드려야겠어요. 이 비트코인 선물 옵션 시장의 성장세가 무시 못할 수준인데,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시카고 CME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규모랑 미결제 약정이 꾸준하게 신기록을 세웠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옵션 시장이 선물보다도 빠르게 커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정 규모가 700억 달러 넘어서면서 전통적으로 제일 컸던 선물 OI를 추월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이제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겠죠. 예전엔 어땠을까요? 비트코인 가격 방향에 베팅하려면 선물이나 마진 거래가 주였었지만 이제는 옵션으로 세밀한 전략을 구사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일정 범위에서 손실을 제한하거나 또 수익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에도 좋고, 또 큰 기관들이 파생 상품 운영할 때 많이 씁니다. 이 비트 옵션 시장이 이렇게 커졌다, 그만큼 기관 참여가 깊어졌다는 방증이겠죠. 다만 한편으로 봤을 때 파생 상품에 많은 포지션이 쌓이면은 또 시장이 한 방향성으로만 출렁일 때 변동성이 증폭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감독 당국 측에서도 선물 옵션 시장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요, 이 규제가 갖춰지면서 과거처럼 100배 레버리지로 폭주하는 이런 식의 투기성 거래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차익 거래자들이 늘어나니까 이 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시장 구조가 효율적으로 바뀌면서 안정성이 올라가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겠죠. 정리드리자면 미국의 암호화폐 친화 정책은 가격 상승 이상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거. 비트를 비롯한 암호 자산들이 더 이상 변방의 투기판이 아니라 국제 경제 질서의 한 가지 축으로 편입되는 흐름입니다. 이번 이슈의 파급 효과는 암호화폐 시장에 국한되지가 않아요. 앞으로 국가 간의 금융 패권 경쟁 구도가 이런 분야에서도 본격화될 거고, 유럽연합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체 법안을 정비하고 있고요.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암호화폐 인재랑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한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반면에 중국처럼 암호화폐를 배척한 국가들,
국제 자본 흐름에서 소외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겠죠. 미국이 암호화폐까지도 끌어안으면서 금융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이런 그림이 실현된다. 향후 수십 년간 달러 중심 글로벌 금융체제는 더욱더 공고해질 겁니다. 그리고 전통 금융회사랑 암호화폐 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러면서 산업지형 재편도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이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랑 거래 서비스를 내놓고 코인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받아서 합법 금융기관으로 전환되는 여러 가지 금융 빅뱅에 가까운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디지털 시대의 달러 패권 전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까지 주도권을 잡으려고 뛰는 거는 단순 혁신 성장 정책이 아니라 향후 국제경제 주도권을 결정지을 승부수라는 판단입니다. 전 세계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힘을 미국 측에서 계속 쥐고 놓지 않으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과거 영국 파운드화를 제치고 달러가 세계 기축통으로 떠오른 역사적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패권의 본질은 통화 권력에 있다는 거. 이제 그 무대가 암호화폐까지도 확장된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치밀하게 판자고 들어오면요. 사실상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우위를 선점하게 됩니다. 저는 결국에 이번 움직임이 미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에도 패권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라고 해석을 해요.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드리자면은 달러 패권을 둘러싼 암호화폐 전쟁입니다. 비트니 이더니 기술적인 얘기가 많지만요. 그 밑바닥에서는 국가 간의 힘겨루기가 자리 잡고 있고 미국은 암호화폐를 등에 업어서 달러 제국의 시대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강대국들도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개가 상당히 재밌을 수밖에 없겠죠.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위대한 대가는 책임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트럼프 측의 놀라운 태도 변화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인 암호화폐 육성은 새로운 금융시대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책임감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남들이 과거의 관념에 갇혀 있을 때 패권의 본질을 꿰뚫고 과감하게 새로운 짓을 설계하는 이런 미국의 행보들은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변화의 거대한 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현명한 투자가 마침내 가장 빛나는 이 부의 결실로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